심장이 터질 듯한 경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상. 여의도 증권가에 맞춰 누는 한지훈에게 거대한 성공의 탑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다스의 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의 고급 오피스텔은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로 채워져 있을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38.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처절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대학 시절 단짝 친구 강민우를 배신했던 죄책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따냈던 투자건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영혼의 한 귀퉁이를 좀 먹는 암세포와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며칠 밤을 샌 터라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늦은 밤, 갑갑한 사무실을 벗어나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을 뿐. 익숙한 강변북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을까. 어두컴컴한 터널 안으로 접어들자 긴장이 탁 풀리며 졸음이 쏟아졌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던 바로 그 순간 마주오던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삼켜버렸다. 으악!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지우는 자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숨막히는 공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절규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춥고 어두운 협곡이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주변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수많은 그림자들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함께 떨어지고 있었다. 문득 그 그림자들이 익숙한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 자신이 냉정하게 내쳤던 부하 직원, 실적을 위해 짓밟았던 경쟁사 대표, 그리고 피부든 얼굴로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강민우의 모습이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민우의 절규가 협곡을 울렸다. 지훈은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이것이 지옥인가? 과거의 잘못들이 생생한 형벌이 되어 돌아온 것인가?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바랐다. 그때 저 멀리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였다. 본능이었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이윽고 눈부시게 따스한 빛의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모든 것이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 존재 자체로 충만한 느낌. 지옥의 고통도 현실의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빛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고 어린 시절 잠시나마 느꼈던 순수한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그는 자신이 우주의 일부가 된 듯한 황홀한 합일감을 경험했다. 삶의 본질, 그동안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무시했던 가치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랑, 연결, 용서,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던가. 삐. 기계음과 함께 지우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임사체험의 강렬한 기억이 현실처럼 생생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터널 연쇄 추돌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하지만 그는 기쁨보다 혼란스러움을 먼저 느꼈다. 성공만을 졌던 과거의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밤마다 지옥의 환영과 빛의 숲의 잔상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특히 시면의 그림자라 불릴 만한 과거의 죄책감이 형상화된 듯한 검은 형체가 꿈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과거로 끌어당기려 했다. 왼쪽 손목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은 마치 그날의 사고와 임사체험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직장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한지훈은 없었다. 냉철했던 판단력은 흐려졌고 치열한 경쟁은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동료들은 그가 사고 후유증으로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거나 신경 안정제를 삼키며 잠을 청했지만 시면의 그림자는 더욱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심리치료사 윤서아를 찾아갔다. 윤서아는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는 임사체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함께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혼란과 고통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이 진짜였든 아니든 지훈 씨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졌느냐는 거예요. 서아의 말은 지훈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강민우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큰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민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지훈은 민우가 작은 환경단체 푸른 씨앗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과는 거리가 먼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햇살 좋은 창가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선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민우는 지훈을 보고 잠시 놀란 듯 굳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은 차마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과거의 잘못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준비해간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재정난에 시달리는 푸른 씨앗을 돕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민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에 그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지훈은 주말마다 푸른 씨앗 사무실을 찾아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투자 유치 전략을 짜는 등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단체 활동가들도 지훈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작은 보람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심연의 그림자의 출연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지훈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과거의 상처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존재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우와 단둘이 남아 야근을 하게 되었다. 민우는 커피를 건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 너 같지 않아.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터널 사고와 임사체험에 대해 어렵게 털어놓았다.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민우는 의외로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이라도 해서 죄책감을 좀 덜어보시겠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얼음장 같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훈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과거 민우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공시켰던 투자와 유사한,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훈 개인의 완벽한 재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푸른 씨앗에게도 막대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았다. 하지만 심연의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너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야. 이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너의 성공을 증명해. 민우 따위는 이용하면 그만이야. 달콤한 속삭임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다.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거대 자본의 방해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지훈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산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숲과 그곳에서 느꼈던 순수한 평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결정의 순간 지훈은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보다는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우선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윤리적인 투자 유치 방식을 고수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손실까지도 감수할 준비를 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것처럼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 기업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선택은 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내면을 짓누르던 심연의 그림자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용기를 얻은 것이다. 프로젝트는 지훈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과 윤리적 투자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은 비록 예전과 같은 막대한 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었다. 민우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침내 지훈에게 마음을 열었다.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거 이제 알겠다. 오래 걸렸지만 돌아와줘서 고맙다, 친구야. 두 사람은 허름한 푸른 씨앗 사무실에서 마주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푸른 씨앗. 역시 지훈의 도움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회적 파급력 덕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지훈은 더 이상 심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빛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화려했던 여의도의 삶을 완전히 떠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익명으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서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글을 다 쓰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얼마 후 그의 글에는 진심 어린 공감과 감사의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